얘들아 이제 대망의 2차 곡선 마지막 쌍곡선이야. 쌍곡선은 정점이 2개 등장해. 앞서서도 포물선이나 타원에서도 정점들이 등장했죠. 포물선은 정점 하나랑 정해진 직선, 준선이 등장했었고, 그리고 타원은 정점 2개가 등장해서 2개로부터 거리에 합이 일정한 아이들을 모았다고 했었어. 자, 그럼 쌍곡선은 어떤 아이들이라고 오리엔테이션 때 했었지? 기억하시죠? 2개의 정점이 있고요. 그거를 포커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정점으로부터 거리에 차가 일정한 아이들을 모으면 쌍곡선이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 그게 쌍곡선의 정의야. 거리의 차이가 일정하다고 얘들아. 거리의 차이가 어떻게 일정하냐면 얘들아, 봐봐. 일단 얘가 얘기했다시피 요거 빼기 긴 쪽 빼기 짧은 쪽을 차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일정하다면 요 짧은 쪽을 이쪽에서 쏘고 긴 쪽을 이쪽에서 쐈을 때 역시 이거 저편에 또 아래쪽으로도 이거 저편에 어떤 짝꿍 같은 애들이 생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이런 포물선을 그릴 거고요. 어머, 그림을 너무 못 그리네요. 포물선을 그릴 거고요. 초점과 초점을 지나면서 이런 어떤 선이 생겨서 요 선에 대해서 대칭이 이루어질 거야. 아까 위아래가 대칭이 오는데 양옆도 대칭이 있지요. 이렇게. 대칭축이 2개기는 한데 쌍곡선과 만나는 애는 얘밖에 없어서 얘를 주축이라고 얘기해. 얘는 잘 안 보여서 그냥 대칭축이긴 하지만 굳이 이름을 두지는 않았어요. 자, 얘와 얘의 교차점, 요것이 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원에서도 중점이 존재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그 중점이 뭐가 되는 점을 기본형으로 생각해서 가냐면 원점이 되는 아이를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를 평행이동하고 할 거란 말이야. 원점을 가지고 생각하면 편하니까요. 자, 얘가 원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당연하게 여기 거리가 같겠지. 얘를 C,0, 얘를 마이너스 C,0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P가 있고 X, Y라고 한 다음에 자, 거리의 차가 어느 걸로 일정한지를 생각해보면 쌍곡선도 얘들아 초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모양이 바뀔 수도 있지만 거리의 차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걔네들은 다 차이가 날 거잖아. 어떻게 차이가 날까? 폭이 좀 달라지겠지. 그지? 거리의 차이가 뭐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마이너스는 없겠지만 당연히 0은 아닐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주축, 걔를 주축의 길이라고 해. 어디로 같으냐면 왜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 어떤 P라는 점이 요쯤 꼭지점에서 발생한 어떤 상황을 내가 예로 들어보면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까지의 길이를 빼서 그 차가 계속된 다른 애들하고도 똑같이 그 차이는 일정할 거란 말이야. 그지? 뭐 10 빼기 6이 돼서 4가 됐든 8 빼기 4가 돼서 10 빼기, 그죠? 8 빼기 4를 해서 4가 됐든 여러 가지 결과가 같은, 차의 결과가 같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중에 우리가 가장 보기가 편한 요 꼭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일정한 차를 여기서도 유지시키려면 얘 빼기 얘를 해야 되는데 요 길이는 사실 대칭적으로 요쪽하고도 같기 때문에 얘한테서 얘를 빼보자. 누가 되지? 여기. 아, 꼭지점에서 꼭지점 사이에 거리가 되는구나. 이 꼭지점이 어디 존재하냐면 초점, 두 초점을 지나가면서 쌍곡선하고 만나는 거. 이 초점을 지나가는 선을 무슨 축? 주축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지. 그래서 요 길이를 주축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쌍곡선의 정의로 얘기했던 점인데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가 일정해. 뭐로 일정해? 주축의 길이로. 그럼 주축의 길이는 그때그때 다른데 여기서 어떻게 줄 거냐면 그럼 내가 이 꼭지점 한쪽을 A, 0 이쪽을 마이너스 A, 0이라고 한번 두어 보겠어. 좌표화 시켜봤더니 요 주축의 길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2A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내가 식을 유도해 봅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쌍곡선이라고 하는 건 PF에서 PF'까지의 거리의 차가 2A, 현재 주축의 길이로 같은데 지금 내가 둔 상황에서는 주축의 길이가 2A이기 때문에 요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식을 세워볼 건데 사실 타원에서도 우리가 식을 유도해봤지만 얘가 좀 여간 좀 불편하지가 않아요. 뭐 되게 길고 사실 이거를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략하고 가기는 할 건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기는 해요. 여기 29페이지 보면 정리가 아주 간략하게 돼 있거든요. 중간에 굉장히 귀찮은 계산은 많이 삭제가 돼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고 깨끗하게 되지는 않아. 옮기기도 해야 되고 뭐 좀 여러 가지 귀찮은 계산이 있으나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할까? 한번 해봐. 요렇게 돼. 자, 요렇게 되면
요걸 적절히 xy 넣어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서 탄생하는 쌍곡선의 식이 어떻게 생겼냐? 우리가 언젠가 본 것 같은 어떤 그런 기시감이 있어.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 조금 차이가 나. 자,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정리가 돼요. A가 뭐였죠? 아, 주축의 반, 즉 여기 꼭지점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특별히 C제곱,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등장한 A, B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갖냐면 A제곱과 B제곱을 뺀 관계가 돼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타원에서 뭘 배웠지? 찾아볼까? 타원에서는요.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이 1입니다. 라고 해서 어디가? 여기가 더하기였어. 그리고 C제곱을 어떻게 구했냐면 둘 중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지. 그지? 가로형인지 세로형인지에 따라서 누가 클지 모르니까 밑에 깔린 애가 더 클수록 우리가 가로형이 된다, 세로형이 된다 정했었잖아요. 초점도 가로형이면 가로에, 세로형이면 세로에, 장축상에 있는 게 초점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걸 알았었어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초점 중심 단축의 길이 가지고 만드시면 빗변의 길이가 그쵸 장축의 반이 됐었다. 그게 타원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여기는 빼기였어. 근데 초점을 구할 때 얘는 더하기로 구하는 것 같아. 여기는 또 빼기야. 그때 잠깐 좀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지금 계속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제목만 바꾸는 것 같거든요. 단어 하나만 바꾸는 것처럼 계속 제목이 바뀐단 말이야. 뭐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 타원의 방정식, 쌍곡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뭐 그거 나오잖아. 평행이동, 평행이동, 평행이동. 그죠? 똑같아. 자, 근데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빼기야. 그러면 타원의 기억을 돌려보니까 타원이 무슨 형하고 무슨 형이 있었어? 가로형하고 세로형이 있었지. 뭐 포물선은 가로형이랑 포물선도 그랬잖아.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y제곱으로 된 거, x제곱으로 된 거. 그치? 그럼 얘는 없나요? 있지요. 상상해봐 지금 얘들아. 요게 무슨 형이라고 생각할까? 주축이 가로로 있지? 가로형이야. 그럼 세로형은 주축이 세로로 있겠지. 그럼 어떻게 생길까? 주축이 세로형이다 생각해볼까?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 그리고 어떤 점이 있어서 이렇게 같아. 그럼 자, 포물선도 그랬고 쌍곡선도 마찬가지고 요렇게 무슨 얘기냐면 포커스를 안아야 돼. 요렇게. 타원은 요렇게 얘는 이렇게 생기겠죠. 그리고 주축의 길이는 여기가 되겠지. 그러면 얘하고 차이가 있어요? 있지. 타원은 없었어. 타원은 가로형인지 세로형인지 어떻게 알았지? 누가 더 커? 밑에 있는 분모를 비교했어. 근데 쌍곡선은 조금 차이가 있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세로형은요. 이렇게 생겼어. 다시 얘기하면 원래는 아마 이게 이거였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얘네 뺐더니 마이너스란 얘기는 지금 이쪽이 약간 큰 느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면 그냥 플러스 1이었겠지. 근데 요렇게 쓰기에는 우리 계속 수학을 하면서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돈을 할 때 좋아하는 게 x가 y보다 좀 앞에 있어야 좀 약간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얘한테는 마이너스를 주기로 한 거야. 그래서 얘가 가로형, 얘는 세로형. 얘나 초점을 구하는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라고 구하시면 돼요. 괜찮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을까? 일단 요게 기본형이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함수를 다루면서 막 이렇게 y 쪽으로 이렇게 생긴 것도 요 모양은 뭐 정확하게 함수는 아니지만 요런 식의 형태는 많이 봤었던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가로축이 주축이 되고 가로축이 장축이 되고 가로축이 대칭축이 되는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조금 더 많이 보게 돼요. 문제에도 많이 나오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로형이나 세로축을 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오니까 얘를 더 많이 얘기할 거란 얘기야. 오케이, 자 보자. 얘는 그럼 앞으로 저는 쌍곡선의 가로형, 쌍곡선의 세로형,
쌍곡선의 가로형은 가로가 주축, 가로의 포커스. 세로형은 세로형이 주축, 세로가 포커스. 얘들아, 이 경우에는 주축의 길이가 뭐가 되겠니? 2b가 돼. 이건 Y쪽에 절편이 생기는 거잖아. 제가 뭐 이렇게 그린다고 치면 Y쪽에 절편이 생기잖아. 생각해봐. 얘는 있잖아. X절편은 존재하지 않아. 식에서 볼까? X절편 구하려면 Y에다 0 넣어야 되잖아. Y에다 0을 넣어. 그러면 얘도 제곱, 얘도 제곱인데 마이너스 1 나오는 건 허수지. 그래프는 실수들의 모임이에요. 실존하는 아이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허수는 등장하지 않아. 못 그려. 자, 얘 보자. 얘 역시 반대로 생각해보면 얘는 뭐가 없어? X절편은 여기 꼭지점에서 존재하는데 Y절편은 없지. Y절편 구할 때 X한테 0을 넣잖아? X한테 0을 넣어봤더니 이거 Y는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그거 가지고 힌트를 좀 맞을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1이야. 요게 기본형, 가로형. 요게 마이너스야. 세로형. 초점도 세로에 있고. 얘는 가로에 있고. 그런데 초점에 대한 어떤 식을 구하는 데 있어서 C제곱은 이 경우는 아래에 있는 거 그냥 순서 상관없이 더하시면 될 거예요. 더하는 거니까. 이건 빼는 거니까 지금 순서가 더 크냐 아니야. 타원은 가로형, 세로형이 여기에 크게 비교를 하면 되는 거지. 덧셈이니까요. 뺄셈이니까 크게 비교를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그러니까 크기는 이쪽이 클 수도 있어 얘들아. 만약에 내가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은 1이라고 쓰면 얘가 큰 애가 아니고 얘가 1이니까 가로형인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 원점 중심 돼 있는. 초점은 4랑 9랑 더해서 루트 13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게 쌍곡선. 만약에 얘들아 보자. 두 초점을 줬어. 초점 두 개를 드릴게요. 뭘 줬냐면 4,0과 마이너스 4,0이라고 하는 두 개의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저 개념 체크하는 거예요. 거리의 차가 6인 쌍곡선. 다 아주 너무 친절하게 줬네. 그냥 거리의 차가 6으로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해도 우린 쌍곡선이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데 너무 과하게 친절하시네요. 자, 초점 두 개 줬죠? 거리의 차가 6이야. 거리의 차는 주축의 길이라고 그랬지. 자, 그런데 이건 주축길인데 이 주축이 가로형인지 세로형인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 얘는 주축이 1 가로형이네. 그러면 옆으로 내 x 밑에 있는 a를 a제곱을 제곱 떼고 2배를 해야 주축인 거고. 자, 그러니까 여기 세로형은 얘 세로형이네. 그러면 세로형이니까 y 밑에 있는 b제곱에서 제곱을 떼고 2배를 해야 그것이 주축의 길이가 된단 말이죠. 자, 얘는 어디 있는지 보셔야겠다. 초점이 4,0이랑 마이너스 4,0이다. 이건 무슨 형일 수밖에 없다? 가로형일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4와 4의 중간에 이거 대칭축을 아예 같이 그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는 원점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상상하건대 요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렇게 되면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인데 그게 2a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거고 현재 원점을 중심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요 2a라고 하는 걸 a-a라고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되겠지? 자, 주축의 길이가 6이니까 a 값은 뭐다? 3이야. 여기 3,0이랑 마이너스 3,0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이렇게 앉는 형태가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주축의 길이가 6이 되겠죠. 그럼 b제곱은 어떻게 구해요? 우리 여기까지 보면 쌍곡선이면 당연히 요식이잖아, 요식. 그럼 생각해볼까? 뭐가 필요해? a는 지금 4가 됐어. 16 들어갈 것 같아. b제곱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c를 알기 때문에 b를 구할 수 있죠. c가 지금 4인데요. 제곱을 한 거랑 a를 제곱한 거예요. 9에다가 b제곱을 한 게 같대요. b제곱은 7인 것 같아요. b는 뿔마 루트 7이지만 아실 필요 없어요. 저는 b제곱만 필요하니까요. 자, 쓸게요. 16분의 x제곱 빼기 7분의 y제곱은 1입니다. 라고 원하는 걸 구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개념 체크 볼게요. 가로형, 세로형. 가로형, 세로형은 제 마음대로 지은 거예요. 우리끼리 지금 하는 거야. 이렇게 안 부를 것 같아. 자, 두 초점 0,6이랑 0,-6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8인 쌍곡선. 자, 웬만하면 자꾸 거리의 차가 8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니네가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 개념 체크니까요. 쌍곡선에서 거리의 차는 뭐하고 같다고? 주축의 길이와 같다고.
주축은 가로형이냐 세로형이냐에 따라서 누가 주축인지 몰라. 가로형은 가로가 주축, 세로형은 세로가 주축. 가로형은 x제곱 밑에 있는 거, 세로형은 y제곱 밑에 있는 거랑 관련이 있단 말이지. 얘는 지금 0,6이랑 0,-6이라고 하는 두 개의 초점을 줬어. 그냥 봐도 y축이죠. 얘와 얘의 중간을 지나면서 옆으로 수직인 아이를 그려서 대칭축 두 개를 완성하시고요. 보아하니 이게 딱 원점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형 쌍곡선이에요. 자, 그런데 세로형이니까 얘는 주축이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Y쪽에 있겠지. 그러면 주축은 2B가 될 건데 여기서 거리의 차가 8이라고 하였으니 B값이 4인 걸 알았고요. 그죠? 그러면 C가 6인 걸 감안을 했을 때 뭐 여기 4, 마이너스 4 해서 요렇게 생긴 거겠지. 이렇게 생긴 거겠지. 이게 사실 포물선은 다르게 생겼어, 얘들아. 약간 뭐 조금 이따 얘기하게 될 때 약간 그 스무스한 부등호가 양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뭐 이렇게 이모티콘에서 이렇게 우는 거 있잖아. 그걸 좀 이렇게 이쁘게 그리면 그거랑 좀 비슷해.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B랑 C를 알고 있으니까 A를 어떻게 구하냐면 C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쌍곡선의 초점 규칙 때문에요. 36이 A제곱 더하기 16. 얘 20 되는 거죠? A제곱 20이다. 그럼 요형. 세로형이죠? 세로형이니까 요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식 완성할게요. 20분의 X제곱 빼기. B가 뭐였지? 16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원처럼 크고 작다의 문제가 아니야. 여기가 뿔이냐 마이너스냐 라고 뿔 1, 마 1 그거 가지고 세로형이냐 가로형이냐를 보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가 크지만 얘는 가로형이 아니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세로형이야. 자, 그러면 옆에 표를 우리가 완성해 볼게요. 표를 완성해 봅시다. 표를 친절하게 줬는데 안 줘도 니네가 만들 수 있어야 돼. 뭐 내용도 니네가 할 수 있으면 어떤 정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쌍곡선까지 배우고 나면 그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타원이랑 쌍곡선이랑 포물선에 대한 표를 아예 이렇게 모아놓는 거야. 뭐 일반적인 식, 뭐 가로형과 세로형에 대한 식 차이, 그리고 또 뭐 거리의 차냐, 거리의 합이냐, 뭐 거리가 같은 거냐, 뭘로 같은 거냐, 뭐 그런 거 있잖아. 초점이 어디냐 이런 것들. 제안하는 거예요. 자, 표 한번 완성해 볼까요? A제곱분의 B제곱 빼기,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하는 것과 플러스 A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궁금하냐면 거리의 차. 쌍곡선은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이라던데 대체 그 거리의 차가 얼마인가요? 주축의 길이. 얼마인가요? 초점 좌표. 초점이 두 개죠? 꼭지점 좌표. 꼭지점 역시 두 개죠. 타원만 4개. 타원은 4개. 포물선 하나. 다 다르네. 자, 거리의 차는 누가? 주축이 가르쳐준다 그랬지? 같은 말이에요. 자, 요거는 가로형이죠. 1이니까요. 그러면 가로형이니까 요렇게 생겼을 거야. 그죠? 여기 초점이 있겠죠. 여기. 그러면 얘가 C,0이랑 마이너스 C,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C라고 하는 건 갑자기 난데없이 등장했지? 제가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쓸 거고 그런 이유로 여기 책에는 요걸 요렇게 표시했어요. 요걸 요렇게 표시했어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0이랑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0 요렇게 표시했어요. 자, 꼭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죠, 여기. 주축의 길이의 양 끝점이지요. 마이너스 A, 0, A, 0. 주축 길이는 2A가 될 거고 그것이 거리의 차를 의미할 거다. 자, 세로형이에요. 세로형은 Y축에서 생기니까 얘가 B, 얘가 마이너스 B. 요게 주축의 길이가 될 거예요. 이게 주축의 길이, 그것이 일정한 거리의 차. 초점 좌표 역시 C,0, 마이너스 C,0라 줄 건데 얘는 타원은 초점의 제곱이 무조건 밑에 있는 제곱의 합과 같더라라고 하는 이거나 저거나 가로형이든 세로형이든 구하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복붙하시면 되는 거고요. 꼭지점은 여기서 존재하는 거죠. 주축의 양 끝점 0, B. 세로형은 Y축에 있죠. 0, 마이너스 B.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근데 중요한 게 32번이야. 아, 2페이지야. 32페이지에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 쌍곡선의 점근선. 자, 쌍곡선은요. 정말 중요한 게 점근선이야. 뗄래야 뗄 수 없고 계속 쫓아다니는 어떤 이론이에요. 점근선이 뭔지는 알지? 어디서 들어봤지? 지수로그 함수 할 때 들어봤겠죠? 유리무리 유리 함수? 그거 할 때 들어봤겠죠? 유리 함수도 쌍곡선의 일종이니까요. 자, 근데 쌍곡선의 점근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점점 근접하는 선이야. 하지만 정확하게 같아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수투하고 오셨죠? 수투에서 왜 리미트라는 걸 배우잖아요. 리미트 x가 0이라고 얘기하면 0은 아니야, 얘들아. 0 좌 0 우 0에 되게 근접해서 우리가 0하고 너무너무 흡사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0은 아닌 거야. 그게 실수의 조밀성 때문에 그런데 0 되게 근처에 가서 되게 비슷한 점과처럼 보이지만 0은 아니야. 무한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점근선도 점점 근접하잖아. 얘들아, y는 이 x제곱 같은 그래프를 보면은 이거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x축이 점근선이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이게 거의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x축이랑 얘랑 거의 뭐 붙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붙겠지만 이론상 사실은 0이 되는 경우는 없어, 얘들아. 2의 뭐 만제곱 이거 2분의 1로 할게요. 2의 만제곱분의 1이라고 한들 얘가 0은 아니지만 0에 굉장히 근접한 값인 거지. 0은 아닌 거야. 그게 점근선이야. 거의 흡사하게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차이가 있긴 있는 거야. 하지만 극한값을 계산하면 0은 0이지. 우리가 구분하기 너무 힘든 값이니까 0.0000000000000000000000001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걸 뭐 0이랑 뭐가 다르다고 할 거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근사값의 세상이야. 그것을 0이라고 취급한다고 해서 크게 무리가 없는 세상에서 살지만 실제 이론은 0은 아니라는 거야. 같지는 않다고. 자, 점근선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제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쌍곡선의 식 하나를 제가 y는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b제곱분의 y제곱은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1이 되겠죠? 네, 그죠? 이렇게 네. 그러면 제가 y제곱이라고 하는 걸 계산하면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 빼기 b제곱이라고 될 거예요. y는으로 계산해 볼게요. 이 이론은 조금 뭐 어렵다고 할 수도 있는 이론이라서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얘는 y 1차고 여기는 루트 쓴 x 2차니까 사실은 x 1차잖아요. 뭐 이걸 뭐라고 정확하게 완전 제곱식처럼 풀리진 않더라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풀게요. 아, 얘를 내가 x를 좀 빼고 싶은 거야. 얘를 빼고 싶어, 얘. 얘는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 얘를 빼고 싶어서 아, 내가 얘를 빼려면 b제곱분의 웬일이야?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으로 묶어서 1 빼기 자 이거 요렇게 곱하면 얘 나오지. 요렇게 곱해서 b제곱이 나오려면 x제곱분의 a제곱이 돼야 할 거예요. 맞죠? 그래야 요렇게 곱하면 요거 약분되고 요거 약분되니까 얘만 남겠지. 자, 그럼 이거 뿔마. 얘가 튀어나온다고 생각하자요. 곱하기니까 나올 때 a분의 b, ab 임의대로 양수라고 생각하고요. x까지 나온 상태에서 루트 안에 남는 건 1 빼기 x제곱분의 a제곱이야. 이렇게 남았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요렇게 요 쌍곡선의 식을 내가 y는으로 풀었더니 요렇게도 풀리는구나. 아, 근데 왠지 막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x를 무한대로 한번 보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극한을 한번 생각해 볼까? 뿔마 a분의 bx 하시고요. 루트 1 빼기 x제곱분의 a제곱인데요. 얘들아, 니네한테 이거 답을 구하는 건 아니야. 답은 당연히 무한대일 거예요.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무한대랑 상관없이 요걸 잠깐 봐봐.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뭐가 되지? 0이 되겠죠. 그죠? 0 근처로 가겠지. 0 근처로 가니까 정확하게 0은 아니지만 0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아이가 되겠지? 1에서 0을 뺀 루트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그럼 누구만 남지? 요것만 남아. 선생님 얘도 무한대인데요? 그렇죠. 무한대는 무한대야.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남는 식의 모양새가 뿔마 a분의 bx라고 하는 어떤 직선식이 나와. y는 그죠? y는 뭐 플러스 a분의 bx랄지 y는 마이너스 a분의 bx랄지 라고 하는 두 개의 어떤 원점 지나는 직선 같은 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쌍곡선을 그렸을 때 얘들아 초점이 있고 꼭지점이 있잖니. 미안. 꼭지점 있잖니. 그럼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점근선이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대칭형으로 등장을 하는데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이 식과 이 식은 결국은 같은 식이 되는 거잖아. 그지? 즉, 이 쌍곡선에 있는 점들이 사실은 요게 이렇게 거의 흡사하게 붙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쌍곡선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곡선을 포물선처럼 그리는 게 아니라 막 급하게 가는 게 포물선은 점점 니네가 2차 함수를 그려봐서 알지만 얘는 점근선이란 게 없어 얘들아. 그냥 막 엄청 커지거든 차이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얘는 가면서 사실은 점점 붙어. 그래서 그릴 때 약간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곡선이 이렇게 이쪽은 직선, 흡사 직선처럼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 여기는 흡사 직선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얘네들은 극한은 0으로 같은 값으로 가긴 가지만 절대로 겹쳐지지는 않는 어떤 수학 기하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점근선 점점점 근접하는 그 선이 누구다? 요게 되는 거죠. 쌍곡선의 점근선 겁나 중요해요. 거기 개념센에 있는 거 형광펜으로 하시는 별표를 하시는 하트를 하시는 동그라미 같은 표시를 해놓으셔야 돼. 쌍곡선은 반드시 점근선을 수반하고 다니는데 쌍곡선의 점근선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이 1인 경우에 점근선은 y는 뿔마 두 개 쌍으로 존재하죠. 중심을 지나요. 얘네가 나중에 평행이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쌍곡선의 중심, 대칭점의 중심을 지나면서 대칭축의 중심을 지나면서 교차점 지나면서 좌우로 존재하는데 a분의 bx, a랑 b 뭐야? 여기 깔린 거 밑에다 하시는 거예요. 분수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되더라. 세로형은요? 똑같아요. 같은 점근선에 대해서 요런 아이도 그릴 수 있거든요. 이해됐어? 자, 이해가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이걸 외우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지만 외우시면 돼요. 점점 근접하는 선, 방정식 어떻게 가로형이나 세로형이나 점근선이 주어지면 사실 가로형도 그릴 수 있고 세로형도 그릴 수 있어요. 여기가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똑같이 a분의 b로 만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 16분의 x제곱 빼기 9분의 y제곱이 1이다. 얘 점근선이 뭐예요? 초점은 뭐예요? 둘이 더해서 25 되니까 5 계열인데 5가 나오는데 그 5 값이 x축에 있어 y축에 있어? 가로형이죠? x축에 있어요. 그러면 5,0 마이너스 5,0 초점일 것이고 그건 잠깐 사줘. 그리고 주축은 가로축이니까 4,0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사족이고요. 자, 지금은 점근선 해보자. 얘의 점근선은 y는 뿔마 쓰신 다음에 얘 제곱 떼버려 4분의 3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마이너스 1이어도 동일해요. 4분의 3x라고 하는 어떤 그래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쌍곡선도 있고 이렇게 생기는 쌍곡선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세로형일 거고 이게 가로형일 거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초점의 차이가 있겠죠. 초점이 x축에 있냐? 초점이 y축에 있냐? 그거의 차이겠죠. 다음. 개념 체크하실 수 있죠? 예, 똑같아요. 자, 쌍곡선의 방정식 한번 가봅시다, 이제. 길어졌어요. 초점이 f 루트 11,0 마이너스 루트 11,0이고 점 6,5를 지나는 쌍곡선의 방정식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식으로 가자. 얘들아, 쌍곡선은 정의로 하면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 여기 루트 나왔잖아. 뭐 의도는 하실 수 있지요. 루트 11 마이너스 루트 11 시도는 항상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6,5는 분명히 여기 어딘가 있을 것인데 6,5를 지나는 쌍곡선이니까 얘를 지난다고 하면 분명히 초점까지의 거리에 차가 주축이 되고 그 차가 계속 일정할 거야. 그럼 내가 주축을 구하리. x축이
지금 초점 지나는 대칭축이 되니까 얘는 가로선이야. 그러면 초점은 뭐 컴마 뭐 0, 뭐 컴마 아니 초점만 이래. 꼭지점은 뭐 컴마 0, 뭐 컴마 0이 될 텐데 그 주축을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서 빼야 되잖아. 근데 지금 야 요거 거리를 구하는 걸 해보면 생각을 해보시면 알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6 빼기 루트 11의 제곱 더하기 25 루트 이게 여기까지의 거리야. 여기까지 거리는요 6 빼기 루트 11의 제곱 더하기 25야. 야, 이걸 어떻게 빼냐? 귀찮잖아. 아니 어떻게 빼냐? 뺄 수 있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지만 굳이 이거 말고 우리가 쌍곡선 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때그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하실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돌아가는 길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자, 쌍곡선이라고 문제에서 이미 명명을 했으니까 아,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렇다면 뭘 판단해야 돼? 얘가 가로형일지 세로형일지. 방금 얘기했죠. 초점이 X축에 있어요. 그럼 얘는 가로형이죠. 그죠? 얘가 이동한다고 해도 가로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X축에 있으니까 너무 저기 할 수 있게. 자, 그렇죠? 얘야, 얘. 요 형태인데 뭐라 그랬지? 초점이 루트 11 마이너스 루트 11. 아, C제곱은 11인 상태야. 그럼 A제곱하고 B제곱을 더하면 11이 되겠군.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6,5를 지난데 지나는 건 대입하시라죠. 6, 5 대입합시다. 저번에 타원에서 계산할 때는 이거 대입해서 푸는 게 영 불편했잖아요. 지금도 영 불편하기는 해요. 근데 아까 봤다시피 정의대로면 루트 11 또 너무 복잡해. 그건 못하잖아. 하기 어렵잖아. 자, 6,5 대입할게요. A제곱분의 36 빼기 B제곱분의 25가 1입니다. 오, 되게 계산하기 쉽다. 자, 이거요. B제곱을 11 빼기 A제곱이라고 바꿔서 대입할게요. 괜찮죠? 한번 해봅시다. 저번에 하셨어요? 11 마이너스 A제곱분의 25가 1입니다. 넘어갈게요. 얘 분모 너무 복잡하잖아요. 양변에다 더 곱하면 36에 11 마이너스 A제곱 빼기 25 A제곱은 A제곱하고 11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396인가요? 마이너스 36A제곱 마이너스 25A제곱은 11A제곱 마이너스 A4제곱이에요. 예. A4제곱 됐고요. 데리고 올 건데 11이 얘한테 붙어요. 얘도 붙고 얘도 붙네요. 예. 36, 25, 11이 다 합쳐지면 얼마야? 60, 72? 맞죠? 72A제곱 은 0인가요? 아, 396 더하기 396은 0. 자, 이거 복 2차식이잖아. 더해서 72가 되고 곱해서 396이 되는 걸 찾으시면 6하고 66이래요. 고마워요. 자, A제곱, 이건 좀 컨닝을 할게요. 얘가 지금 36 곱하기 11이니까 얘들아 거기서 적당히 나눠서 72를 만드시면 되죠. 자, A제곱이 6이 될 수 있고 66이 될 수 있는데 얘는 탈락이야. 왠지 알아? B라고 하는 애가 제곱이라서 양수가 돼야 돼서 A제곱은 아무리 커봤자 11을 넘을 수가 없어. 0도 안 되니까 11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66 탈락. 아, A제곱 6이구나. 그럼 B제곱은요? 5로구나. 11에서 6 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식 아실 수 있죠? 제곱분의 X제곱 빼기 제곱분의 Y제곱은 1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2번. 초점이 0,3, 0,-3. 이번에 어디 있지? Y축에 있지. 어떤 형태지? 세로형이죠. 이거야. 세로형이니까 얘를 살려야겠다. 이 형태로 내가 가겠어요. 했어. 그런 다음 정보는 뭐죠? 초점이 0,3, 0,-3. 초점이 3이야. 9야. 그럼 A제곱하고 B제곱하고 더했을 때 9가 돼야겠군. 이라고 하는 식 하나 get. 점근선의 기울기가. 점근선의 기울기 방금 뭐라고 뿔마? A분의 B야. 얘들아 세로형이든 가로형이든 항상 똑같아. X 밑에 있는 거 위에다가 Y 밑에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A분의 B라고 하는 것을 뿔마 붙였을 때 이렇게 된대. 야, 요건 쉽네. 크로스 2B가 그렇게 하지 말까? 미안. A는 아니야 미안. B는 2분의 루트 5A를 대입합시다. 자, 그럼 A제곱에다가 더하기를요. 제곱할까요? 4분의 5A제곱을 했는데 9가 되었고요. 4를 곱할까? 4A제곱 더하기 5A제곱은
36이 되면서 a제곱은 4가 되겠네요. 그죠? a가 4가 되었어. a제곱이 4가 됐어. a는 사실 2나 마이너스인데 양수를 제가 넣었더니 b는 루트 5가 되고 b제곱은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식 완성할까요?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y제곱이 마이너스 1, 세로형이다. 초점은 3, 마이너스 3, 0.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11번 문제 같은 거 제가 좋아하는 문제네요. 쌍곡선의 정의의 활용. 저는 정의를 활용하는 문제가 좋아요. 특히나 기하에선 그게 훨씬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얘들아, 기하는 무조건 그래프 잘 보셔야 돼요. 없으면 그리셔야 되고, 쌍곡선 16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은 1. 가로형이라서 저렇게 썼어요. 자, 가로형이니까 주축의 길이는 누가? x제곱 밑에 있는 아이가 정보를 주겠지. 16은 4의 제곱이니까 주축은 4 마이너스 4, 8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초점도 한번 구해볼까? 지금 그림에 보니까 초점이라고 하는 애가 좀 중요하게 연루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초점을 지나는 것 같은데. 원이랑 지금 쌍곡선이 같이 있는데 여기가 초점 하나, 여기가 초점이 있고 원과 쌍곡선을 그런데 만나는 점이 있었어. 그지? 얘를 P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초점과 요 P를 이었어.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었어. 요 삼각형 뭐가 필요하대? 넓이가 필요하대. 자, 근데 요 포물선이라고 하는 아이는 16분의 x제곱 빼기 9분의 y제곱은 1이라는 걸 줬고 원이라고 하는 건 식 안 줬지만 중심이 0,0이고 초점을 지금 현재 안 줬군요. 초점만 구하면 사실 반지름까지 아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초점을 구하고 합시다. 쌍곡선이기 때문에 얘를 C라고 얘기했을 때 C제곱은 그냥 둘이 더 하시는 거 25네요. 5씩이죠. 여기가 5,0 여기 마이너스 5,0 됐어. 그죠? 그러면 원의 식도 자연스럽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5인 i 로근이라고 식도 구하실 수 있겠죠. 제가 너무 위로 갔나요? 자, 얘 넓이를 원했는데 얘들아 원에 대해서 집중해보자. 지금 F'이랑 F라고 하는 것이 이 원의 뭐가 되었죠? 지름이 되었죠. 원주각 기억나시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입니다. 여기가 90도인 걸 아실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이거 우리가 아다시피 쌍곡선이기 때문에 정의는 뭐냐면 PF' 지금 얘가 훨씬 길잖아요. PF'에서 PF를 뺀 차이가 주축의 길이가 돼야 되는데 주축의 길이는 꼭지점 사이의 간격이야. 꼭지점 어떻게 됐어? 4랑 마이너스 4. 얘가 정보 다 주죠. 8이야. 요걸 알고 있어.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뭐도 줬어? 얘가 10이야. 그럼 저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A 좀 그런가요? M, 여기를 N이라고 할게요. A, B는 뭔가 여기 C 써가지고. 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정리해 봅시다. 우선은 M과 N을 빼면 8이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또 요거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으니까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100이 될 테군요.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죠? 괜찮나요? M이 더 길다고 나나. 넓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곱셈 공식 쓸게요. M제곱 더하기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M-N을 제곱했을 때 얼마만큼 MN을 더해주면 되겠죠? 얘가 100이고요. 여기는 8이에요. 64 더하기 2MN이기 때문에 MN이라고 하는 것은 36을 둘로 나눠서 18이라고 나올 거예요. 얘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요? 2분의 1 MN이잖아요. 그러면 9. 괜찮죠? 곱셈 공식 쓰셔도 되고 이거 여기서 n은 8-m 맞나? n-8 이거 해서 대입하셔서 푸셔도 돼요. 너 어느 게 다 좋다고 얘기 못해요? 자, 다음 우리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수순대로 쌍곡선의 평행이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 살짝 넘기면 뭐 나와? 일반형 나오죠. 그럼 끝이에요. 그럼 자취 나오겠죠. 거의 똑같은데 제목만 쌍곡선을 갖다 붙인 거잖아. 아까 타원이었던 거, 아까 포물선이었던 거 다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이러한 패턴은 2차 곡선 다음 유닛 2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돼요. 이제 2차 곡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가 나오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진행돼요. 맘만 먹으면 빨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쌍곡선의 평행이동 하나를 알면 응용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평행이동, X축으로 평행이동, Y축으로 평행이동,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했을 때 우리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을 넣고 있지. 알고 계시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그러면 A제곱분의 가로형부터 봅시다.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는 n만큼 평행 이동을 해볼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된다고 아실 수 있잖아요. x가 제곱되어 있잖아. 제곱된 x 자체를 바꿔치기 하는 거죠. x-m제곱 b제곱분의 y-n의 제곱이 1입니다. 이렇게 될 거야. 얘들아, 우리가 대략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어떤 축이 있고요. 여기 중심이 0,0이고요. 원점이었죠.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대칭축의 중심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얘를 그대로 이렇게 들어서 움직이는 거니까 중심도 바뀌었겠죠. 중심이 몇 컴마 몇으로 바뀌니? 이렇게 얘가 원래 0,0이었는데 얘가 옮겨가기를 m,n으로 이동했을 거야. 축 자체가, 그지? 그러면 요 축상에 있었던 C랑 마이너스 C도 동일하게 움직일 거니까 요 거리는 유지하겠죠. 요 C라고 하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는 유지하면서 m 더하기 C, n 여기 m-C, n으로 바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런 다음에 꼭지점이라고 하는 애가 a, 0랑 마이너스 n인데 얘도 역시 동일하게 움직이니까 여기 a 더하기 m, n a 이렇게 n 해갖고 요렇게 움직여지겠죠. 이해하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넘어갈게요. 점근선 얘들아. 점근선. I'm sorry. 점근선이요. 얘들아, 점근선이요. 원래 여기에 뭐였죠? 뿔마 a분의 bx, y는 이렇게 생긴 게 점근선이었는데 얘가 이동할 거야, 얘들아. 여기 있던 애가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거든? 기울기가 바뀌니 안 바뀌니? 포물선의 폭이나 모양이 바뀌지 않아서 뭐만 바뀌었어? 위치만 바뀌었어. 그게 평행이동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딸림식구로 데려가는 점근선도 기울기는 전혀 변하지 않아. 그냥 위치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던 애가 저기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기울기는 바뀌지 않아. 위치만 바뀌죠. 어떻게 바뀌면 되냐면 그러면 y는 뿔마 a분의 b는 그대로인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하기 때문에 점근선은요. y는 뿔마 a분의 b 동일하고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이었던 거 토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뀔 거예요. 간단하죠? 기울기는 안 바뀌니까. 넘어갑시다. 두 초점이 F랑 F' 있어.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어라? 이상한데? 우리가 어떤 좌표도 0이 아닌 초점이네? 이건 뭐 쌍곡선이라고 얘기하니까 가로형인지 세로형인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일단 찍어보자. 평행이동을 한 것이로군.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1 뭐가 동일하죠? 초점이 두 개 있는데 두 개가 갖고 있는 좌표 중에서 x좌표가 동일하죠. x좌표가 동일하다는 거는 x가 마이너스 1이 있어서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는 점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두 개의 초점을 지나는 거야. 아시다시피 초점 지나는 선이 일단 주축이 될 거예요. 그죠? 얘는 세로형이에요. 그죠? 세로형이고 이것의 중심을 지나면서 가로선을 그으면 그것이 이제 이름 없는 대칭축이 되겠지? 얘와 얘의 중점은 마이너스 1, 뭐가 될까? 3과 마이너스 1을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돼요. 1. 이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중심이 생겨. 중심이 생겨요. 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게 생겼다. 자, 그런 다음 어떻게 생긴다? 포물선 이렇게 생길 거다. 저보다 여러분 더 빨리 풀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니네 생각해봐. 저는 이렇게 할게요. 얘가 뭘 원했냐면 주축의 길이는 또 이래. 주축의 길이가 2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라는 거야. 그지? 그럼 주축을 반으로 자르면 1이잖아. 그 1이라는 길이를 중심으로 나눠 먹겠죠. 그럼 마이너스 1,1인데 한 칸 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2. 얘는 한 칸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될 거야. 이렇게 생긴 아이야. 꼭지점들이. 이해됐어? 여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 찾는 거야? 쌍곡선의 방정식. 그러면 저는 얘를 이렇게 생각할게요. 원래 중심이 0,0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얘들아 봐봐. 얘를 평행이동해도 누가 변하냐면 여기 있는 식이 변하지 얘네들은 유지가 돼. 그죠? 즉 주축의 길이에 대한 단서 내지는 뭐 초점의 길이를 알 수 있는 뭐 그런 단서가 되는 그 아이는 안 바뀌어. 그 모양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걸 원점으로 데려오는 거 말고라도 요 A가 주축의 길이에 대한 정보인데 그 주축의 길이는 항상 뭐를 기준으로? 중심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현재 이거 중심이 여기야. 주축이 뭐였어? 주축이 2니까 중심에서 이 꼭지점과 주축의 반은 1이지. 그러니까 A는 1일 거예요.
1제곱분의, 그죠? 아니면 얘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얘가 원래 0,0이었을 거야. 0,0이니까 얘가 이렇게 여기 있는 애였을 거야.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옮긴 거잖아. 그지? 그럼 0,0일 때도 생각해보면 요 꼭지점이 요렇게 반대로 와야 되잖아. 그럼 얘가 여기 왼쪽 한 칸, 위로 한 칸, 왼쪽 한 칸, 위로 한 칸 가면 얘는 0,1이었던 i인 거잖아. 그러니까 a 값이 1이라고 또 아실 수도 있죠. 그러니 앞으로는 이걸 연습해 봅시다. 이거 중심축해서 그리신 다음에 주축에서 요 중심에서 여기 꼭지점까지의 길이가 주축의 정보다. 주축의 반 정보다. A든 B든 가로형이면 뭐 B, 세로형이면 A. 제가 그러고 보니까 A가 아니라 B네요. 지금 세로형이니까 B가 1인 거예요. 그죠? A는 지금 몰라. 그리고 중심이 0,0일 때 저런 모양이었는데 그 중심이 마이너스 1,1로 갔다는 것 자체가 0,0을 마이너스 1,1로 평행이동했어.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동했어. 그 점의 이동만 봐도 우리가 평행이동 포인트를 다 알 수 있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옮긴 아이야. X 더하기 1의 제곱과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위에 있는 식의 평행이동 것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A는 어떻게 해요? 세로형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1일 거고. 그러면 A는 어떻게 할까요? A는 초점으로 아셔야 되죠. 초점이 지금 이상한데요. 마이너스 1,3인데. 그럼 얘를 갖다가 내려서 옆으로 보내면 아마 0,2였을 거고 0,-2였으니까 C가 2인 것도 찾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야 너무 여기 아까 우리가 요 지금 주어진 포물선에서의 중심을 찾아서 초점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 그 거리가 C 값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는 거리가 얼마야? 뭐였니 이거? 마이너스 1,1인데 여기 초점이 마이너스 1,3이니까 몇 칸? 위로 2칸. C 값이 2인 거예요. C가 2이기 때문에 A제곱하고 2하고 뭐야? A제곱하고 1하고 더했을 때 C제곱 4가 돼야 돼. A제곱은 3인 거야. 따라서 A제곱이 3이에요. 제곱이 3이에요, 얘들아.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안 쓸게요.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세로형인지 가로인지 선택하신 다음에 중심이동 보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보자. 밑에 있는 문제를 볼게요. 두 초점 4,2 마이너스 6,2야. 얘들아 보여? 4,2 마이너스 6,2. 얘는 뭐가 동일하지? 초점이 요렇게 있는지 알아야 돼. 같은 층에 있죠? Y값이 같으니까 얘는 가로축에 평행하게, X축에 평행하게 있으니까 가로형이에요. 그러면 그려볼 건데 가로형이구나. 4,2라고 하는 초점 하나, 마이너스 6,2라고 하는 초점 하나. 이렇게 줬어. 이렇게 이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초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초점 두 개를 연결하면 무슨 축? 주축이 되는 거고 초점과 초점의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을 그으면 그게 또 하나의 대칭축이 되지. 이름 하나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중심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얘랑 얘는 2는 일 건데 그죠? 층은 다 동일하니까요. 마이너스 6하고 4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중심이 생기면서 이렇게. 그러면 얘는 0,0이었던 애가 마이너스 1, 2칸 이렇게 간 거. 0,0이 중심인 어떤 기본형의 쌍곡선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네 보자마자 X 더하기 1의 제곱과 Y 빼기 2의 제곱 할 거고 얘는 지금 가로형일 수밖에 없으니까 1. 밑에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근데 뭐라 그랬어? 여기? 거리의 차가 8이래. 우린 알고 있잖아.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리의 차가 주축이 8이야. 현재 가로형이기 때문에 주축을 A쪽에서 찾아야 돼? B쪽에서 찾아야 돼? A쪽에서 찾아야 되죠? 자, 그러면 주축이 8. 여기 꼭지점이 있어서 여기가 8이라는 얘기가 요만큼은 4씩 갖고 있다는 얘기지. 요거 중심으로부터 여기 꼭지점, 한쪽 꼭지점까지 떨어져 있는 것이 주축의 반이 되면서 A값에 대한 정보가 돼요. 그럼 얘는 16이 나겠네요. 이해하시죠? B는 어떻게 구해요? C 갖고 구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 A값이 4입니다. 라는 걸 줬고 주축은 항상 2A예요. 주축의 길이는. 자, 그 다음 지금 C라고 하는 거 어떻게?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초점까지의 거리가 C가 되잖아. C,0, 마이너스 C,0 이동한 거니까요. 이 거리가 변하지는 않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 4까지의 거리가 얼마니? 5칸인가요? 5칸. C는 5네요. C가 5입니다. 자, 그러면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 뭐 이렇게 썼죠? 이렇게. 자, C제곱이 25고요. A는 4였으니까 16 더하기 B제곱. B제곱이 9라는 거 아실 수 있죠? 9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 예, 그렇게 합시다. 자, 일반형 갈게요. 일반형과 자취가 남았겠지요. 조금 길어졌네요. 쌍곡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중간중간 니네가 알아서 쉬도록 해요. 일반형 뭐라고? 다 펼치는 거라고. 얘들아, 쌍곡선의 형태를 보시면 이거던지 요거던지 간에 막 여차여차 양변에다가 분모 없애는 거 곱하고 막 정리를 하면 분명히 x제곱에 대한 항이 나올 거고 y제곱에 대한 항도 나올 거야. 좀 더 일반적으로 볼까요? 요거 평행이동 해놓은 걸 제곱을 합시다. 이렇게 풀었다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분명히 상수를 없애고 나서도 x항, y항, 1차항도 등장을 할 거야. 그럼 상수들은 다 마구잡이로 계산이 가능하니까 다 푼다고 하면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부호가 x쪽 제곱 부호랑 y쪽 제곱항 부호가 다를 수밖에 없겠지? 부호가 다를 거예요. 다른 거 확실하게 합시다. A랑 B는 양수인 상황이에요. B라고 하고 싶은데 아니면 이렇게 하신다면 A랑 B가 부호가 다르다고 표시해도 될 것 같아. 그런 다음 cx dy 더하기 2는 0 이렇게 풀리겠죠. 자,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타원에서는요. 얘가 타원은 덧셈이었으니까 제곱항 사이에 부호가 동일할 거야. 뭐 뿔뿔이면 뿔뿔, 마마면. 근데 얘네들은 무조건 반대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쌍곡선. 타원을 풀어도 요런 모양일 건데 타원은 요게 요런 모양이겠죠. 자, 그런데 얘들아 만약에 A랑 B가 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통은 달라 얘들아. 보통은 다른데 A랑 B가 같다. A랑 B랑 같고 A랑 B랑 부호까지 같아. 이게 부호가 꼭 같아야 돼. 그러면 뭐 3x제곱, 3y제곱 뭐 이런 식이야. 그럼 왠지 막 3으로 나눠갖고 x에 대한 y에 대한 완전제곱을 만들고 싶잖아. 특별히 타원하고 비슷하게 x제곱, y제곱이 있는데 앞에 있는 개수가 같아. 부호까지 완벽하게 같아. 뭐 부호까지 같겠죠. A랑 B랑 같으면 이건 원이에요. 다음에 얘기하는 건데 제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 제가 이제 연습을 하고 강의를 할까요? 예전에 하던 대로 했더니. 자, 그럼 보면 자, 쌍곡선은 뭐가 다르다? 여기 부호가 다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보이죠? 요 마이너스는 상관없어요. 곱하면 상수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 합체되는 거야. 자, 그러면 표준형에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풀어놓은 것도 바꾸실 수 있잖아요. 볼까요? x, y. 일단 묶읍시다. 얘네들을 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6x 묶어야 될 것 같고 얘네들을 봤더니 마이너스 4로 묶어서 무조건 y에 대한 2차식으로 바꾸시는 건데요. 네네네. 그러면 요게 더하기 4y 얘를 보내놓으세요. 여기 9, 여기 4. 얼마 나왔죠? 9하고 여기는 4인데 마이너스 16을 붙인 거니까 이렇게요. 그럼 계산하시면 x-3의 제곱과 4의 y 더하기 2의 제곱이 마이너스 16 되고요. 나눌 때 반드시 뭐로 나눈다? 여기가 1 되게 나누는 거야. 여기가 없어지게 4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얘들아. 그러면 16으로 나누면 16분의 x-3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y 더하기 2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네. 16분의 x제곱 빼기 4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포물선을 x축으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세로형이고요. 세로형의 상태에서 주축을 얘가 감당할 거니까 2랑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어떤 그 중심부터 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중심이 지금 0,0인데 3, 마이너스로 변했을 거고 주축이라고 하는 것이 4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2씩 나눠 갔겠죠. 그럼 3,0, 3,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꼭지점을 갖고 생기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점은 뭐 둘이 더해갖고 20되니까 2루트 5랑 마이너스 2루트 5만큼 또 이렇게 가서 찾으시면 되겠죠. 괜찮죠?
예,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1번형 이거 하실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동일하다고 했잖아. 여기서 제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점근선의 방정식은 얘가 16분의 x제곱 빼기 4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아이를 x축으로 3만큼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을 거기 때문에 원래 이동하기 전에 갖고 있던 뿔마, y는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뿔마 y는 뿔마 요거 제곱대 4분의 요거 제곱대 4분의 2분의 1 x였을 터인데 걔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이렇게 점근선 이동했을 거예요. 기울기 그대로 여기 평행이동 적용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이거 13번 할 수 있으니까 패스. 자, 14번 봅시다. 자취의 방정식 쌍곡선 마지막인데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자, 14번. 저도 바쁜 몸이에요. 오늘 스케줄이 많아요. 쌍곡선이랑 타원을 두 번에 끊어서 할 걸. 제가 지금 잠깐 미스했네요. 미안. 자, 점 A는 8,0과 직선 X는 이르는 거리의 B가 2대1인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니네가 이걸 보자마자 쌍곡선이다! 라고 깨닫는 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그림을 그려보시거나 그냥 아날로그대로 XY 설정하시고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물론 고민은 해야겠죠. 점 8,0이래. 8,0 어디 있을까? 8,0이 A가 있고요. X는 2라고 하는 건 좌표가 2로 동일한 어떤 X는 2라고 하는 선이 있대. 그 선에 이르는 거리의 B가 어떤 점인지는 모르겠는데 거리의 B가 1대2, 2대1. 여기서부터 2. 아우, 너무 뭔데? 여기서부터 아니지. 여기서부터 1, 여기서부터는 2. 여기서부터 1이라고 치면 여기 두 칸이 되는. 여기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항상 직각으로 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점들의 자취래. 얘들아, 얘가 만약에 여기가 이고 여기가 8이잖아. 그지? 그러면 뭐 이거 뭐 포물선인가요? 거리가 같아야 포물선이지. 자, 얘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2대1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현재 6이라는 길이잖아. 2에서 8이니까. 걔를 2대1, 3등분으로 3등분 하셔서 그 중에 가까운 거 4 이렇게 잡으시면 아마 2대1 될 거야. 요 점도 지날 거야. 그지?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가면 뭐 이렇게 유추는 할 수 있겠지만 포물선하고 흡사 같을까요? 그냥 합시다 그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를 때는 그냥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느낌상 내가 이거 H라고 할게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애는 PH라고 하는 길이와 여기 PA라고 하는 길이의 B가 1대2가 되는 거죠. 요쪽이 1이고 요쪽이 2예요. 여기로부터 2, 여기로부터 1이라고 얘기했거든. 자, 다시 쓰면 PA는 2PH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쓰자. PA는 2PH. PA, 여기 거리 루트 x-8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2 곱하기 PH는 뭐냐면 여기 x축에 평행하기 때문에 짜자자자 이거 말고 짜자자자 내렸을 때 여기 x란 말이야. 그지? x랑 2의 차이라고 얘기하면 돼. 1대2인 거고 차이라고 얘기하면 돼. x 빼기 2인 거예요. x 빼기 2. 절대값으로 쓸까? 혹시 모르니까. 이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뭐 아닐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양변 제곱해야겠죠. 제곱합시다. 이렇게 되네요. 자, 요거 정리되고 3x제곱 옮길 수 있는 거 옮길게요. 16x제곱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y제곱은 48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얘 데려오고 얘를 이렇게 갔어. 왜냐하면 x제곱 y제곱 등장했고 상수만 있고 다른 건 없어서 이렇게 뭘 것 같니? 제곱들이 등장했어. 2차 곡선이에요. 2차식으로 표현돼서 2차 곡선이죠. 둘 다 제곱이 있으니까 이건 포물선은 아니야. 그죠? 아까 포물선인 줄 알았는데 포물선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얘 뭐 하고 싶어? 48로 나누면 모양이 아주 더 확실하게 48분의 아니 그죠? 16분의 x 제곱 빼기 48분의 y 제곱은 1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어서 얘 뭐야? 쌍곡선이야. 무슨 형? 가로형. 주축은 누구? 8.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초점도 찾을 수 있고 얘는 중심이 0,0이네요.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지금 그냥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라라고 하면 니네가 그냥 딱 보기 좋게 쌍곡선처럼 안 해놓고 그냥 이렇게 XY 관계식이 정리하니까 이 정도던데 라고 보여주시기만 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라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건 무엇?
구하고자 하는 점을 xy라고 하신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식을 막 푸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2차 곡선 정리할게요. 좀 전에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던 건데요. 2차 곡선의 정리, 우리 2차 곡선 3개 배웠어요. 뭐 배웠지? 포물선, 타원, 쌍곡선. 정의 오늘 다 정리하셔야 돼요. 가로형, 세로형 다 있었어. 포물선도, 타원도, 쌍곡선도, 가로형, 세로형 다 있었어요. 각각에 맞춰서 식을 다 변형하는 것도 외워주셔야 되는데 포물선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뭐였죠? 그죠? 초점과 준선, 꼭지점, 대칭축. 이쪽 다 똑같아. 초점으로부터의 거리,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타원이 뭐였지? 초점 2개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해. 뭐로 일정해? 장축. 가로형, 세로형.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정보를 아실 수 있죠. 그리고 쌍곡선. 초점 2개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일정. 뭐로 일정? 주축의 길이로 일정. 가로형, 세로형 있었고 쌍곡선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건 뭐냐면 점근선이에요. 평행이동까지 다 하실 수 있는데 얘들아 어떤 걸 보면 2차 곡선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2차식이 등장했기 때문이란 말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2차 곡선이에요. 이렇게 나타나면 2차 곡선 그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뭔가 여기서도 패턴을 찾아보려고. 자, 만약에 포물선이 되려면 얘는 어떤 모양이 돼야 돼? 포물선은 제곱이 x든 y든 한쪽밖에 없었어. 그지? 그러니까 a 혹은 b가 0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a 혹은 b가 0인데 둘 다 0이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던지 B가 0이고 A가 0이 아니던지 라고 하면 포물선이라고 얘기했어요. 2차 항이 하나만 있다. 그럼 이건 포물선. 근데 2차가 2개 살아있어. 그러면 후보는 타원, 쌍곡선 또 뭐가 있냐면 만약에 아까 얘기했어. A랑 B가 완벽하게 같아. 부호까지 같아. 이건 원이에요. 자, A랑 B랑 부호가 같아. 그럼 얘는 타원이에요. 자, A랑 B랑 부호가 달라. 쌍곡선이에요. 자, 그러면 개념 체크해 보면 4가지 식이 나와 있어요. 제가 쓰는 동안 너네는 이미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교 과정에서는 XY 항이 나오는 2차 곡선은 다루지 않습니다. 수학과 가시면 아마 볼 거예요. 공대 가시거나. 자, 판단하래. 얘가 뭐야? 그냥 보고 이제 아는 거지. 제곱. 일단 제곱이 2개나 등장했는데 앞에도 1, 앞에도 1. 너무 쉽다. 이거 뭐야? 원이지요. x 더하기 2의 제곱과 y 제곱분해서 블라블라블라 할 수 있는 원이죠. 물론 판단을 하셔야겠네요. 이게 뭐 나머지 여기 뭐야 여기 남는 애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허수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x제곱 y제곱 일단 원이라고 짐작할 수는 있단 말이야. 그게 뭐 100%는 아닐지라도 뭐 여기 되게 해줬겠죠. 요거 x만 제곱이 있어. 전체 2차식은 2차식이야. 근데 x만 제곱이 있으니까 뭘까? 포물선이죠. x제곱은 이라고 풀리는 거 보니까 세로형인 것 같아요. 요거 보자. x제곱 y제곱 둘 다 등장했는데 부호가 같아. 뭐라고? 타원. x제곱 y제곱 둘 다 등장했는데 두 아이의 부호가 달라. 쌍곡선. 띵띵띵띵 다 하실 수 있죠? 여기까지로 2차 곡선에 대한 거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 유닛에 가면 직선이 등장해서 우리가 또 직선과의 관계를 봐요. 그것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